뷰티라는 것을 패션과 묶지 않고 약간 좀 케이팝과 묶어보려고 하거든요. 약간 대로드샵의 시대가 열린 거 아시나요? 미샤가 꽃무늬일 때 어떻게 아세요? 이거 태어나셨어요? 태어나기 전이잖아. 내가 여기 팬이다? 그러면 동방신기는 좋아할 수 없어요. 맞아. 나의 경쟁자. 친구도 가로 사귀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브랜드를 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진짜 상상도 못했던 시대가 온 거죠. 자, 2012년부터는 취향의 춘추전국 시대가 옵니다. 이때는 또 갑자기 이제 아이돌 소속사들이 중소기업이 또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보시면 저희가 2012년부터 185개의 그룹이 데뷔를 했대요, 실제로. 그래서 1세대는 35그룹밖에 없었고 2세대는 96그룹밖에 없었는데 3세대로 가면서 185개의 그룹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히 제가 명확하나요? 음악방송 네. MC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매주 새로 데뷔한 팀을 소개했어야 했어요. 어, 두 진짜요? 팀은 최소. 산 증인이시네요. 산 증인. 네. 정말 매주 새로운 그룹이 나와서 데뷔한 누구누구입니다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저도 제 기억엔 학창시절에 반 애들이 한 3파예요. 나는 WS01, 나는 동방신기, 나는 슈퍼주니어, 나는 약간 빅뱅? 뭐 이 정도였다면 이때부터는 너무 많아요. 좋아하는 가수들도 되게 많고 그만큼 취향도 되게 달라져서 나는 우리 오빠들에게 뼈를 묻겠어 라는 게 이때부터는 좀 내 취향을 더 드러내고 싶어로 좀 바뀐 것 같아요. 한 3세대 정도인 거죠? 트와이스, 레드벨벳, 맞아요, 여자친구, 아이오아이, 엑소 선배님들, 네. 방탄 선배님들도 네. 활동을 하셨고 2013년도에 방탄소년단, 2014년도에 위너, 가세븐, 레드벨벳, 마마무, 러블리즈, 15년에 세븐틴, 몬스타엑스, 데이식스, 아이콘, 트와이스, 여자친구, 오마이걸. 그리고 조금 2016년 갔을 때 NCT, 아이오아이, 블랙핑크, 우주소녀. 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가 말하지 않은 그룹 중에서 되게 많이 이때 데뷔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소민님 말대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그룹들이 나오는 요때부터도 이제 화장품법 개정으로 인디 브랜드가 쭉쭉 늘어나기 시작하죠. 12년도에 4,000개였던 게 뭐 14년도에 6,000개 그리고 16년도에 뭐 9,000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꼽았던 브랜드들이 이때부터 이제 열 손가락에 꼽지 못하던 때가 오는 거였죠. 이렇게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SNS 플랫폼이 등장을 했던 것 유튜브. 같아요. 저 시기에. 맞아요. 이때는 뉴미디어 시대가 오잖아요. 우리 뭐 SNS, 유튜브 뭐 새로운 플랫폼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비록 TV에는 못 나가더라도 유튜브에서 되게 많은 콘텐츠를 사람들에게 보면서 우리 그룹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때부터는 내가 뭐 경력이 있고 뭐 돈이 있어야만 아이돌을 배출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직캠이 빵 떠가지고 그룹이 알려지는 맞아. 그런 거 있었어요. 익시드. EXID랑 막 마마무도 그렇게 떴고. 오히려 유튜브에서 먼저 알려지고 나서 TV로 데뷔를 하는데 근데 사실 요즘은 인플루언서 마찬가지.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제는 유튜브에서 뜨면 공중파로 가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TV에서만 아이돌을 볼 수 있었잖아요. 저 그래서 막 녹화해놓고 그 비디오 맞아. 들어보고 아세요? 들어본 네. 적이 있어요. 저 막 완전 초등학교 때는 이제 오빠랑 이제 그런 부탁을 해요. 오빠 나 뭐 학원 가야 되니까 6시 몇 분에 뭐 G.O.D 나오니까 녹화해줘? 이러면 오빠 그걸 녹화해놔요. 딱 그 부분만 녹화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돌려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아이돌을 소비할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이 그렇게 지금처럼 막 활발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나? 근데 불과 막 25년 전 얘기거든요. 진짜 그 사이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같이 낮아졌어요. 브랜드가 제조업체를 끼고 판매할 수 있는데 심지어 플랫폼도 다양하고 미디어 다양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처럼 로드샵 없어도 화장 브랜드 낼 수 있어. 아이디어랑 마케팅만 잘 되면. 우리는 SNS 활용하면 되니까 하니까 여기에서 공급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인디 브랜드들이 2016년부터 뭐 거의 9,000개가 넘게 나오거든요. 이때 출시된 브랜드도 진짜 많거든요. 뭐 롬앤도 그렇고 3C 이때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도가 나오거든요. 바로 2016년. 예. 푸디한 해입니다. 맞아요. 프로듀스 101이다. 완전 센세이션 했잖아요. 사실 뭐 그전에도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뭐 없지는 않았지만
진짜 완전 막 센쇼에서 막 사람들 막 미치고 전 국민이 들썩한 거는 프로듀스 101이 있었고 진짜 이례적인 쇼다.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오디션 프로가 있었는데 네. 다 각자 맞아, 회사랑 맞아, 맞아. CJ랑 했었어요. 맞아. 아니면 위너랑 아, 그렇네요. 그 아이콘 한 것도 그러네요. YG와 CJ가 같이 다 이렇게 그 소속사와 공동으로 음. 만들었는데 이 프로듀스 101이 처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소속사에서 네. 연습생들을 다 네. 가져와서 다른 회사의 사람들이 한 그룹이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해낸 거죠. 이게 당- 되나부터 신기했죠. 그렇죠.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세요. 네.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 그다음에 처음으로 아마 그 연습생의 과정이 다 맞아요. 적나라하게 보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신기하고 센세이션했었고 이때 또 무엇이 생기냐? 이때 로맨이 런칭을 합니다. 로맨이 런칭을 하지. 아마 2016년 9월 5일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 제가 이제 블로그 활동을 요때 이제 하다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뭐 미샤, 더 페이스샵, 뭐 에뛰드, 이니스프리 이걸 저는 소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화장품들을 막 분석해서 올리고 막 어디에 뭐가 예쁘다 막 이거를 사봐라 그걸로 막 훈녀생정 올리고 할 때였는데 그거를 보시고 이전에 회사에서 저에게 한번 화장품 브랜드를 같이 내보지 않겠냐.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인도 화장품 브랜드를 낼 수 있었다. 자본이 많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제의를 받아서 제 이름의 민세롬의 끝글자인 로맨을 런칭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뷰티 인플루언서였잖아요. 이렇게 SNS 채널만 있으면 홍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지상파 방송에 나가지 않아도 그리고 막 대단한 막 모델을 쓰지 않아도 저 같은 일반인도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2016년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런 IOI를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그룹들이 나오고 그리고 로맨 전후로도 정말 많은 브랜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래 이전에는 K-팝도 그렇고 K-뷰티도 그렇고 이 산업을 주도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저는 공급자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유행이야. 따라와. 하면 이제 소비자는 따라가는 거죠. 뭐 K-팝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룹을 만들었어. 이런 그룹 좋아해. 라고 하면 이제 와 너무 좋아요 라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약간 저는 소비자가 중심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사는 사람, 이걸 소비하는 사람이 더 주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이 K-팝과 K-뷰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막 푸듀 보세요. 갑자기 저한테 국민 프로듀서래요. 저한테 막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아이돌 그룹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팬덤이 주도해서 그룹을 띄워주고 만들기까지 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로맨도 제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저도 SNS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로맨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막 화장품 샘플이라던가 뭐 회의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전에는 없었던 거 아세요? 있었더라도 마케팅이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렇게 개발 과정이나 샘플을 올리는 거에 엄청 걱정하면서 사례가 없어서 엄청 걱정하면서 올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소비자랑 함께 제품 만드는 거, 공동 개발하는 거, 제품 그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 그게 너무 당연한 때가 왔기 때문에 뭔가 요 때가 이 푸듀와 이 로맨이 이 소비자 참여를 하는 거에 대한 엄청나게 큰 문을 열지 않았나? 근데 저는 되게 소름 돋게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약간 평행이론처럼? 이제 과거에는 내가 그 아이돌 같은 경우는 멤버를 몰라도 그룹은 알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룹이 더 유명하고 그 밑에 멤버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요즘은 오히려 그룹은 모르는데 멤버를 더 먼저 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도 똑같거든요. 옛날에는 제품을 몰라도 브랜드를 알았거든요. 뭐 이니스프리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알았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브랜드를 몰라도 제품을 아는 경우가 더 많고 저는 진짜 미팅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로맨 제품을 쓰고 계세요. 근데 이거 로맨인데 그러면 이거 로맨 거였어요? 이러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만큼으로 내가 소비를 하고 사서 쓰고 있음에도 브랜드를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나 이니스프리 사야지 하고 이니스프리 매장에 들어가서 이니스프리 샀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 틴트 사야지
맞아. 하고 올리브영을 가요. 그러면 틴트들 사이에서 내가 고르기 때문에 이게 롬앤 틴트인지 뭐 피 틴트인지 이제 모르고 소비하시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K뷰티 소비자들 설문조사 했을 때도 브랜드를 모르고 소비하는 게 그냥 53%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브랜드보다는 제품이 구매 결정이 된다. 또 올리브영은 좀 나중에 갔었는데 맞아요. 내가 원하는 로드샵 메인 먼저 딱 가고. 가보고 그래도 없네? 그럼 좀 편집숍처럼 맞아요. 올리브영을 찾았던 저긴 혹시 있나? 뭐 이런 네. 느낌으로 갔었죠. 올리브영 연도별 매출만 보더라도 2016년도에 1억 돌파하고 그다음 지금 보세요. 2025년에는 5조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연매출 1,000억 이상인 브랜드가 2024년 기준으로는 25곳이에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6년에 제가 롬앤을 했을 때 롬앤이 500억을 돌파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막 떠들썩했다니까요. 어떻게 인디 브랜드가 500억을 달성해? 이러면서 막 떠들썩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올 때는 이제 2,000억을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 인디 브랜드 롬앤이 막 2,000억을 달성해?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런 브랜드가 이제는 롬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막 LPR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1조 막 이렇게 찍고 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와 진짜 어떻게 이 인디 브랜드가 막 이렇게 지금 조까지 찍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이팅! 파이팅! 클립 파이팅! 클립 파이팅! 그리고 설문조사 했던 것도 2025년에 소비자 1,000명 이상의 이제 대상으로 했는데 이 여성 소비자가 화장품 구매를 결정할 때 뭘로 결정하냐. 그러면 저는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브랜드였었거든요. 아예 브랜드는 없어요. 1등이 뭐 성능 테스트고 두 번째가 가격 그리고 구매할 때 혜택 그리고 마지막에 제품 후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브랜드 충성도는 아예 기준에 없을 정도로 이제 브랜드를 보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제품 단위로 소비를 한다. 근데 K-팝은 어때요? 그래도 K-팝은 아직은 그룹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요? 요새는 멤버로 입덕해서 이제 점점 번져나가는 형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직캠을 위주로 많이 콘텐츠를 보다 보니까 직캠은 보통 한 멤버만 찍혀 있잖아요. 이 직캠에 이 멤버 마음에 들어 이게 계속 보다가 이 그룹에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입덕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응. 맞아. 옛날에는 브랜드에서 제품 단위로 떨어졌다면 이제는 제품 단위에서 브랜드로 올라간 것처럼 옛날에도 오히려 WS501이라는 그룹이 있다. 하고 이제 거기서 내 최애를 찾아야지 약간 이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유튜브에서 자만추처럼 약간 어떠한 멤버를 만나게 되고 그 멤버가 이 A그룹이었구나 하면서 그 A그룹을 좋아하게 되는 소름 돋는 평행이 전 그건 또 생각을 못 했는데 완전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에요. 옛날에 그것도 있었어요. 만약에 SM이나 JYP에 있는 2세대, 1세대의 팬이다. 네. 그러면 맞아요. 대대로 내려와서 네. 그럼 얘네들 좋아, 얘네들 좋아, 우리 오빠 후배네, 얘네들 좋아. 이렇게 했었었는데 아, 그렇네? SM을 좋아했던 친구는 쭉 진짜 SM 만. SM만 좋아해요. 진짜로요. 근데 그게 네. 2016년 제푸디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네. 있었어요?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진짜 없죠. 왜냐면 신생 기획사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내리사랑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좀 덜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좋아한다 하는 이 멀티스텐 팬분들의 비율이 글로벌 팬은 거의 뭐 75%고 한국도 40%나 되는 게 전 놀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멀티스텐 문화가 되게 당연하다면서요? 맞아요. 누구 품고 계세요, 요즘에는? 저는 지금 다크비라는 그룹을 좋아하고 네. 있는데 다크비의 팬 사인을 갔다가 네. 그 다음 주에 저는 또 그 티넥스의 박동규라는 친구를 좋아했어요. 그 친구가 데뷔를 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 데뷔 산옥을 가는 거예요. 존중. 하지만 조금 서운하다. 존중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밖에다 보니까 존중하는데 조금 서운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영상통화 팬사가 있어요. 영통 팬사를 하는데 팬분이 되게 소미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야? 다른 네. 아이돌 콘서트 산옥 그 대기하는 곳 이런 경우가 정말 네. 많아요. 오늘 정말 재미없길 바래.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네. 진짜 많아졌어요. 네. 멀티스텐. 근데 저는 1, 2세대는 올팬이 기본이었다면 약간 이제 푸듀는 그룹 간에 이제 연결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그룹에 이미 다양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룹 멤버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조금 이게 자연스러워졌나 이런 문화가?
내가 소민님도 응원하고 뭐 세정님도 응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졌나? 아, 그때는 좀 네. 민감했습니다. 아 그래요? 소미 세정은 조금 민감했어요. 그때는. 근데 맞아요. 101명에서 점점 탈락을 하면서 그 수가 좁아지긴 했지만 원래 한 분이 투표를 해야 하는 소녀가 11명, 뭐 7명, 3명 막 이렇게 많이씩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얘 특징도 알고 얘 매력도 알아버렸네? 이런 폭이 좀 넓어졌다. 하지만 세정과 소미는 그래도 있었어요. 그때는. 푸디 투표했어요. 세정이에요? 유정이에요? 저예요?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룹 충성도나 브랜드 충성도는 좀 낮아진 것 같고 대신에 개별 제품이나 이런 개인 멤버들에 대한 인지도는 좀 올라간 게 너무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공통점이 결국에는 진짜 한국인이 만들어낸 정말 이 한국인의 장인 정신, 진짜 체계적인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가 싶거든요. 보면 K뷰티도 이 살아남기 위해 정말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뭐 제품 제조부터 시작해서 뭐 마케팅 하는 것도 새로운 거, 하루하루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진짜 K-팝 쪽도 저도 레퍼런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막 이런 굿즈나 이런 막 음반을 내는 것도 요즘에는 막 최근에 막 괄사로도 내고 막 스니커즈로도 막 내고 그러는데요. 미니어도 내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와 진짜 한국 사람들 미쳤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그 도전 정신이라던가 혁신하는 거, 계속 새로운 걸 하는 거. 근데 진짜 저도 여기저기 행사하거나 일을 하러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저도 거기 로드샵, 거기에 올리브영을 다 가가지고 다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고루고루 여러 방면으로 너무 잘해요. 제조사가 요즘에 제조도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었던 것도 브랜드사가 얼마나 들들 볶아요. 여기 완전 산증에 얼마나 제조사를 들들 볶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해외 브랜드가 뭐 입생로랑 막 이런 브랜드가 국내 제조사에서 제조를 해요. 그게 막 꼭 유수의 막 입생로랑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미국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뭐 글로시에라던가 로드뷰티 아시죠? 네. 거기도 다 국내 브랜드 맞아요. 제조사에서 생산하시고 계속 인정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네. 맞네. 옳소 하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할라나? 이거 어떻게 흘러가지? 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평행 이론이 엄청 많아요. 네, 이거 제가 억지로 껴맞춘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다 저도 내가 너무 약간 억지로 껴맞췄나 싶어가지고 막 매출이랑 시대별로 막 다 이렇게 매핑하면서 봤는데 이 성장의 곡선이랑 그리고 이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진짜 비슷하다니까요. 사실 K-뷰티가 잘 된 것도 다 그 K-팝 스타분들이 맞아요. 외국에서 인지도를 잘 쌓아주셔서 맞아요. 감사하죠. 맞아요. 이게 절대로 혼자 성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K-팝이든 K-뷰티든 저는 예전부터 다 겪어왔기 때문에 잘 아는 얘기인데 또 이렇게 엮어서 보니까 뭔가 연관된 게 되게 많고 되게 재미있었어요. 정식 과목으로. 그럼 제가 또 2부를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도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강의를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